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입니다. 지금부터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조금 전 대통령의 관저문을 열고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희 돌직구쇼가 현장 소식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체포팀이 조금 전에 이 관저 정문에 철문을 열고 개방하고 관저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관저 건물까지 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지금 취재해서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장면은 대통령의 관저가 위치한 외부 철문. 어제 공수처장이 그랬죠. 바리케이트와 철문을 열라라고 말했던 언급했던 그 철문이 일단은 개방이 됐습니다. 아마도 관저를 지키고 있었던 상당수 병력도 이 경찰 소속 병력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예견했던 대로 일단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 병력이 외부 철문을 개방하는데 일정 정도 협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가 저 외부 철문을 열고 관저 경내 안으로 지금 진입은 한 상황이지만 관저 건물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의 철문이 이 공수처에서 철문 열라라고 말했던 그 외부 철문입니다. 그 철문은 현재 개방이 돼 있고요. 사실은 수많은 인파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파가 이른 새벽부터 이 관저 경내 밖에 집결을 했지만 경찰 병력 2,800여 명이 이 시위대들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의 별다른 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 다만 관저에서는 경호처의 소속 요원들이 대통령을 초밀착 경호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 공수처 검사들과 대통령을 초밀착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 요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이 공수처 체포팀 검사 포함 이 체포팀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경내 외부 철문을 개방하고 경내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작은 화면 보이십니까? 한남동 관저 건물입니다. 저희가 멀리서 한남동 관저 건물을 줌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관저 건물 안으로 공수처의 지금 체포팀이 들어갔는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크게 확대된 화면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멀리 태극기가 펄럭이는 화면이 잡히고 있고요. 김무식 교수님, 예. 지금 저곳이 한남동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건물이죠? 맞습니다. 그 한남동에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예전에 쓰던 국방부 장관 공간을 이제 지금 대통령 관저 공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물리적 충돌이었는데요. 네네. 그 물리적 충돌은 크게 세 단계를 지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가는 골목의 진입로. 네. 그러니까 큰 대로변 옆에 골목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막을 수 있는 대통령 지지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들과 이 체포팀과의 충돌이 굉장히 우려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사전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를 해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위대들을 좀 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골목으로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입구까지는 순탄하게 미니버스가 진입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건물 앞에 정문에 도착해서 정문을 열냐 마느냐, 철문을 개방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철문은 순순히 개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제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경호 인력이 근접 경호는 경호처 직속 그 소속들이 하지만 그 근처 건물은 사실 경찰 병력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 사전에 이야기가 협조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하더라도 경찰 병력이 또 경찰과 같이 공조본을 구성하고 있는 체포팀이 왔기 때문에 또 법적 집행을 막을 만한 명분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관저 문이 열린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당장 건물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인접하는 바로 경호원이 몇 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호원과 대통령의 어떤 마지막 세 번째 그 근접해서 다가가서 체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마지막 남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건물이 바로 이제 대통령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저 건물입니다. 관저 내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요. 뭐 대통령과 영부인이 머무는 개인적인 뭐 공간도 있고요. 저 건물 안에도 이 초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 경호처 소속 요원들이 관저 건물 안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경호 프로토콜이 작동되고 있는데, 자, 아직 공수처 수사관들이 저 건물 안에 들어갔는지 여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줌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요, 바로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화면인데요. 지금 아까 개방된 철문에서부터 쭉 길이 보이시죠? 나무가 좀 가려 있긴 한데 그 길을 따라서 저 한남동 관저 건물 정문이 있는데, 관저 입구, 관저 현관이겠죠? 관저 현관 안으로 공수처가 지금 들어갔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 옆에 화면 왼쪽에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크게 몇 단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는 체포영장을 대통령을 만나서 제시하는 그 단계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경호처 수사 공수처 체포팀이 대통령에게 물리적으로 닿았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예. 대통령의 뭐 집무실을 포함한 이 사적인 공간이 있는 한남동 관저 건물 안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앞서서 열렸던 흰색 철문과는 또 경호하는 인력이 달라요. 네. 경찰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호처의 소속 요원들과 직원들이 직접 초밀착 경호를 하는 곳이 바로 저 한남동 관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가장 크게 물리적 충돌을 우려했던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에요.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원칙대로 법대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시행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사실 오늘 아침까지 밝힌 바 있고요. 공수처장도 만약에 경호처가 협조 안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끌어내고 체포할 수 있다. 라고 역시나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상황, 강경 대 강경한 입장이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저 외부에는 경찰 기동대 2,800여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과연 공수처 체포팀이 저 한남동 건물 안에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외곽 경호는 202 경비대가 했는데, 경비단이 했는데 경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부에서 공수처 협조를 받는 것도 경찰이고 경호처 협조를 받는 것도 경찰인데, 그들끼리의 관계는 일단 원만히 해결됐다. 첫 번째 단계는 지나갔다는 거 보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 7시 반 무렵에 말하자면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또 고가도로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미 경찰들이 스크램을 짜고 그 시위하는 인파들을 겹겹이 에워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진입이 쉬웠다. 문제는 이제 근접 경호를 하는 분들은 이제 수방사 55 경비대인데, 이분들이 의외로 쉽게 허용했다. 첫 번째 강문을.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오늘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저도 오면서 라디오라든지 들어보니까 네네. 전문가들조차도 저 문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면 수방사 요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어쨌든 그 부장검사 2사람하고 집행자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핵심적인 경호 요원들이 어떻게 그야말로 질서 있게 대통령에게 예우를 하면서 미란다 원칙이라든지 체포 절차를 마무리하느냐만 네. 남아 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협의라든지 대통령이 좀 나가실 수 있는 채비를 예. 준다든지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취재된 내용 새롭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체포팀이 지금 저 여러분들 왼편에 보이는 한남동 관저 건물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체포와 수색영장이 동시에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저 관저 건물 안으로 체포팀을 경호처가 들여보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체포팀이 경호처에 체포영장을 제시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 채널의 취재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예. 대통령이 과연 오늘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여당에서 굉장히 좀 관심 사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또 대한민국 국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하고 다시 수사 일정을 조율해서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이 수사에 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공수처가 좀 영장을 집행하는 것 같아서 일단 갈등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민민 간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충돌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패널분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공수처와 경찰 간의 충돌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판단이 있으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또 국민을 통합하고 또 이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법적으로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불법이다라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법대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다면 거기엔 따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한다라는 형식을 갖추고 관련 혐의로 내란 의혹 혐의를 수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일단 영장은 발부됐지만 발부된 영장과 관련돼서도 이 영장 해당 영장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 것을 두고도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어제 이 부분과 관련돼 강력하게 항의하는 대목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절차상의 어떤 법적인 논란이 클리어하느냐, 네. 절차적으로도 정당하고 무결하느냐라는 문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적으로 중앙지검에서 또 중앙지법에서 떼야 되는 걸 왜 서부지법에서 뗐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혹은 결과적으로 여기 영장 전담 판사가 여러 명 중에 랜덤으로 뽑는 것이 더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인데 실제로 서부지법에 한 사람밖에 없는 영장 전담 판사가 1인인데 그분이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성향이 드러나 있는 소위 말하는 어떤 쇼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어쨌든 어느 법원에서 뛰나 이 부분을 판사가 판단해서 유의미하다라면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본 거고 문제가 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 자체는 사실은 이제 판사가 그렇게 변기한 것 자체도 예외라고 변기한 것까지도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신병인조에 대한 문제다. 예를 들면 말하자면 비밀이 지켜져야 될 지역에 대한 물건을 갖고 나온다든지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 물론 수색영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과 대통령을 모시고 체포해 오는 거하고는 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 논의는 아직까지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입장과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대통령실이 다투면 될 일이라고 보고 지금까지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수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네. 물론 본류적 수사기관은 아니더라도 뭐 공조수사본을 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달려 있는 문제지 지금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경호처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경호처가 일단은 외부 철문을 개방했다. 그러면서 관저 진입까지 현재 허용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공수처의 체포팀이 외부 철문을 개방하고 관저 안으로 지금 관저 경내로는 들어갔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얀색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 안으로 과연 이 공수처의 체포팀이 들어갔는지 여부는 아직 어떤 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자, 지금 저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는요.
관저 앞에 설치된 1차 철문은 열린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그 뒤에 곧바로 이 경호처의 버스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고 수사관들도 안으로 진입은 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현장 기자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문은 열렸지만 경호처가 버스로 경내 진입을 막았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관들이 더 이상 안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만하게 저 대통령 한남동 관저 건물 앞까지 경호처 수사팀이 갔는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정밀하게 취재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세요. 외부 하얀색 철문은 개방이 됐지만 어찌어찌 자, 저 버스로 경내 진입을 막아놨어요. 저게 이제 경호처 버스인 것으로 현재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체포팀이 저 버스 더 뒤로 진입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현장 취재 기자의 취재 내용입니다. 리포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뭐 큰 충돌 없이 관저 철문 진입했다라는 뉴스 속보는 일단은 조금 지나간 상황 같이 보여요. 자, 철문 안에 들어갔지만 그 버스 안에 넘어서서 관저 건물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예. 저게 관저 정문은 열린 게 확실해 보입니다만 지금 채널A 그 취재하고 있는 기자분들의 지금 취재에 따르면 저 앞에 있는 지금 저 버스가 경호처에서 지금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라고 한다면 철문은 열렸지만 그 안으로 경내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철문이 열릴 때 그러면 관저를 경호하거나 관저를 관리하고 있는 그 경호팀의 지휘를 받은 사람이 철문을 열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철문을 열은 다음에도 관내 진입을 못하게 한다면 또 그것도 경호처의 지시를 받았을 텐데 어느 쪽에 지금 경호처 입장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려했던 게 그 골목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었던 대로변에서 계속 밤샘을 하면서 시위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하는 분들과 체포팀과의 충돌이었는데 그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충돌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제 철문이 열렸다는 것은 반쯤은 일단 체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절차는 저 체포팀이 관내 건물, 관저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서 대통령께 직접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직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씀했지만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자진해서 소환 요구에 응했어야 되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이 자진해서 다시 공수처에 출두할 수 있는 날짜와 일정을 조율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제일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충돌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좀 기다려보는 저런 지혜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수처 체포팀이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참 개탄스럽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것 같아서 전 세계가 아마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창피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 체포팀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철문은 어찌어찌 열렸지만 버스가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도로는 어떤 도로냐? 외부 철문에서 대통령 관저 건물로 이어지는 길, 그 길목입니다. 그 길목을 경호처 버스가 막고 있고요. 철문과 버스가 불과 멀지 않죠. 철문 뒤 버스에 막혀서 진입을 못하고 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공수처 인원으로 보이는 인력들이 버스 앞에 모여 있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저 버스가 대통령 경호처 버스라는 게 현장 취재 기자의 설명이고요. 지금 뭐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서들도 이 상황을 보도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채널A가 가장 빠르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체포팀이 저 버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어요. 버스 뒤에 대통령 관저 쪽에서 까만색 세단도 한 대 나왔어요. 저것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이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차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철문 열고 거의 뭐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지금 계속 대치 중인 상황이다라고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좀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취재해서 추가적인 내용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군요.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대통령 측의 입장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강한 반발이 나온 건데, 자,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도 법적 조치하겠다. 이 말을 좀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좀 긴데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가 없어졌고요. 역시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가 마련이 됐는데 그 공수처도 아무거나 수사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혐의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공수처에도 뇌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유일하게 경찰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현재 공수처가 이 대통령의 내란 의혹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검찰총장 출신이 윤 대통령 측은 법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왜 이 수사를 하느냐. 따라서 이 영장도 불법이다라고 지금 조금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온 거고요. 그 맥락 속에서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하겠다는 뜻의 맥락도 따라서 내란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내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기동대 등의 경찰 병력을 지휘하는 건 역시 불법이다라고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일련의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집행 과정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만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에서도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의 시각상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막아선다라는 게 경호처의 논리 같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기밀을 요구하고 비밀을 요구되는 시설을 수색하는 영장을 집행할 때는 시설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경호처는 여전히 내세우고 있는 걸로 보여요. 물론 영장정답 판사가 그걸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사의 판단 이외에 다른 것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경호처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110조를 제외한다라는 판단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대통령의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절차적인 적법성을 제대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2021년도 즈음일 겁니다. 공수처가 모 국회의원, 한 국회의원의 수색영장을 집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헌정사상 처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절차적인 실수를 했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한테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적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많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수처에 당시 수사 어떤 영장을 집행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수사관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예. 역시 그 당시에 그 수색영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또 인정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정말 유례가 없는 것 같고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수처가 정말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면 절차적인 것을 완벽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결코 저는 뭐 국민의 어떤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예. 공수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절차적인 완벽성을 거친 다음에 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여러분들은 김진애 돌직구쇼 팀이 중계하고 있는 방송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김근식 전 실장님, 김용태 의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서지현 전 부대변인과 김진애 앵커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해되지 않는 상황 첫 번째는 저 관저 외부 철문은 왜 열렸는지, 어떻게 열린 건지, 그리고 그 뒤에 경호처의 길을 막은 버스는 어떻게 나온 건지 이 부분이 현재 의문입니다.